온양 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사기간이 내년 6월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시는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속한 금강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충남도민은 무료, 세종시민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아봤습니다. 2023 천안행복교육지구 박람회가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40여 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온양 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사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장인데 아산시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월 준공됐어야 하지만 건물에 골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H형광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이어 지열공사 설계 변경과 철근, 레미콘 등 광급자재 수급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는 공사 기간을 두 차례 변경한 끝에 내년 4월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철골 제작 설치업체의 철골 가공 제작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70일가량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5%. 결국 아산시는 공사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공사 기간이 변경되면서 전체 지연 일수는 18개월까지 늘었습니다. 당초 12개월로 잡았던 공사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공사 지연으로 입점 예정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비용도 5억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골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한계층 공사 속도를 22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등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준공 지연에 따른 입점 예정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1층 판매 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승인이 되기 전에 이사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공사하기 전에 1층 부분이라도 먼저 준공을 시키고 나서 그 상인분들께서 개별 점포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전을 할 수 있게 좀. 다만 시공사 측에서는 예상 준공일을 내년 8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200억 원이 투입되며 상가 55곳과 주차장 196면이 조성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하나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천안에선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마을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행복교육지구 박람회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레 위에 놓인 찰흙 덩어리에 손을 얹습니다. 차근차근 도예가의 설명에 따라 손을 움직이자 작은 항아리가 완성됩니다. 손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밖으로 배를 이렇게 하면 배가 나와. 이거 신기하다. 한쪽에선 가야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울림판 위에 실로 현을 만들고 안쪽까지 배열을 마치자 그럴듯한 소리가 나옵니다. 저 학교에서 연주해본 적 있는데 여기서 만든 건 처음이었는데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가 마련한 2023 천안행복교육지구 박람회입니다. 이날 박람회에선 40여 개 마을 교육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참여형 수업과 정보 기술을 융합한 학생 맞춤형 수업 혁신 충남 온 수업을 엿볼 수 있는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어른들과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을에서 성장하고 또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그 마을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을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마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며 충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평균 2.6명인데 충남은 1.5명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에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는 충남과 전남, 경북 등 3곳뿐이라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220만 도민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은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 추진위회를 결성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와 아산시가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합니다. 추진협과 아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약 3주간 서명운동을 지속할 예정으로 경찰청이 예타 면제를 신청할 때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23개 진료 과목에 550병상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병원 규모가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요즘 가벼운 산책에 나서거나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에서 울긋불긋 물든 가을꽃과 단풍을 엿볼 수 있는 명소를 강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종시 금남면 용수천 일대, 주황, 노랑 등 여러 색상의 코스모스들이 황금빛 물결로 넘실댑니다. 금강에서 흘러오는 용수천 물줄기가 어우러져 가을빛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 약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에 꽃송이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들이 수놓은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시민들 발걸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꽃밭 사이로 저마다 가을의 한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는가 하면 강아지와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강아지도 이렇게 자주 산책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꽃밭도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쁜 분들하고 같이 계셔가지고 더 기분 좋습니다. 시간 내서 가족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근데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생각보다 온 게 너무 좀 좋고 좀 시간 내서 다들 오시면은 되게 좋은 경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풍 명소로 꼽히는 인근의 금강 자연휴양림. 가을 소풍을 나온 어린이들이 푸른 잔디밭에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수목원 곳곳이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가운데 이달 말쯤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신도시 중앙에 자리한 국립세종수목원도 가을 나들이 객을 맞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피어난 정원은 물론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상생 축제로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주제로 ESG 경영 실천 및 탄소 중립을 주제로 가을에 우리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오셔서 많은 꽃과 식물을 관람하실 수 있고요. 반달곰과 함께 수많은 동식물이 어우러진 베어트리 파크에서는 단풍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됐던 단풍나무 산책길이 다음 달 5일까지 개방되고 가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과 함께 다양한 소품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짙은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요즘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앞서 세종시 단풍 명소 중 한 곳으로 금강 자연휴양림을 꼽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입장할 때 충남도민은 무료인 반면 세종시민은 유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 자연휴양림입니다. 지난 1997년 개장한 이곳 휴양림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 옆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산림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 내야 하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500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세종시민은 지역 주민 혜택을 받는 금남면민을 제외하곤 유료 입장 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속해 있지만 정작 세종시민들은 무료 입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세종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차비 있고 3,000원 있고 1,500원 입장료면 자주는 못 오지. 그래서 여기가 뭐 충남도 땅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구역은 충남에서 세종으로 편입됐지만 재산과 운영권은 여전히 충남도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지자체 간 이전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워낙 규모가 커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곳은 크게 수목원과 휴양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여의도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2.6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부지 매입비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세종시로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저희가 충남도에서 사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무료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충남동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편 충남도는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휴양림을 운영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도 내로 이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세종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새롬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현장 면접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과 창업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행사장에는 현장 채용 면접과 창업 상담 등 40여 개 부스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시의 특색이 담긴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판매가에 따라 일반과 고급으로 나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세종에 거주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모 신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신청 방법이나 수상 혜택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관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신정호수공원 4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신정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환경을 알리고 4개를 표현한 우수사진을 발굴해 신정호수공원 환경정비와 관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출품은 신정호의 4개를 주제로 2021년 이후 일반 카메라나 드론으로 촬영한 미발표 사진이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응모는 1인당 사진 3점 이내에서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상자 18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또는 신정호수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 탕정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9곳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조성된 공영주차장 위치는 매곡리 탕정역 인근을 포함해 매곡리 일원 7곳과 배방읍 세교리 일원 2곳으로 총 주차면수는 470면입니다. 공영주차장 9곳은 전면 무료로 운영되며 시는 탕정역 인근 주차장과 배방읍 세교리 1532번지 주차장의 경우 수요를 고려해 내년도에 유료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장애인과 회복기 재활 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지난 8월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달 가까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용화동 일원의 150병상 규모로 추진된 충남권역 재활병원. 사업비가 27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껑충 뛰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었지만 민선 8기 들어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며 오는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 7년 만인 지난 8월 말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달 가까이 지나도록 실착공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에 있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이 진행된 데다
일부 수목과 석축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부지 일부에 국유지가 포함되면서 추가적인 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공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는 공사에 들어간 뒤 유치권 소송이 들어올 경우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며 우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 매입을 아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작한 충남권역 재활병원. 기대가 무색하게 공사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면서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북면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약 살포와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북면 나반리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현재 18홀 규모인 이 골프장은 오는 2026년까지 18홀을 더해 모두 36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근 대평리와 명덕리에는 골프장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평리에는 1,200억 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조건부 전략환경 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명덕리는 지난 2008년 모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사업이 중단된 곳인데 다른 업체가 기존에 허가받은 9홀짜리 골프장을 인수하고 총 18홀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모두 이르면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면 지역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하수 고갈 우려가 높다며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을 수목을 다 제거함으로써 집중 오실 때 대홍수가 우려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못 갖고 있다. 그 병천 치수장이기 때문에 동락무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골프장을 피하는 것이.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 천안시는 골프장 건설은 천안시는 물론 환경부와 농림부, 산림청 등 정부 기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며 주민들 중에는 찬성 의견도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펫 기부라고 아십니까? 반려동물 명의로 나눔을 실천하는 정기 기부 프로그램인데요. 지난달 처음 도입된 이후 세종에서도 착한 펫에 가입한 반려동물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도 이제는 나눔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걸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반려묘 모모와 함께 생활하는 유장현 씨. 2년 전쯤 지인의 부탁으로 모모를 잠시 보호하다 정이 들어 입양을 결정했고 이젠 유 씨에게 가장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모를 위한 뜻깊은 이벤트를 고민하던 중에 착한 펫 기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착한 펫이라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기부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모모로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해서 뜻깊게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펫 기부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달 2만 원 이상의 정기 기부에 참여해 반려동물과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지난달 처음 도입된 이후 17일년째 전국에 60명이 넘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1, 2, 3호 착한 펫 기부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저마다의 동기와 사연을 계기로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펫 관련돼서 시장이 확대되고 펫 관련돼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앞장서서 홍보해 나가고 정착해 나간다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이 일들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기부를 신청하면 반려동물 이름으로 착한 펫 회원증 카드가 교부되고 보호자 명의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됩니다.
또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이나 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심의 어떤 기부라고 그러면요. 처음으로 저희가 동물 이름으로 기부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착한 가게, 착한 일터, 여러 가지 착한 시리즈의 모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착한 펫이라는 그런 모금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재현하는 이순신 순국제전이 다음 달 17일부터 사흘간 아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순국제전은 이순신 장군이 영면한 아산시에서 장례 행렬을 재현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축제입니다. 행사는 온양민속박물관과 온양온천역, 현충사에서 진행되며 전시와 재래악은 물론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순국제전의 하이라이트인 장례 행렬은 축제 마지막 날인 11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양온천역부터 현충사 4.4km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모두 3개 부문 11편으로 박지인 감독의 매달리기와 크리스티나 켈리로이 가비 감독의 양귀비와 우리, 앤더슨 에스케니오 감독의 물의 흔적 등 주요 수상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영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의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펜싱부가 만들어집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나루초등학교는 내년에 펜싱부 창단을 위해 지난 8월 선수 출신 지도자를 채용했으며 내년 2월까지 별도의 훈련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초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으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펜싱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를 선발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대비해 다음 달까지 여객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시내버스 또는 택시업체 운수 종사자며 만 64세 미만의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여객 운수 종사자의 경우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트렌치코트가 아쉬울 정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재빠르게 초겨울 날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더욱 쌀쌀해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단풍 구경, 가을 나들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